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돈 많은 며느리 다 돌려주세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돌려주세요. 예.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것도 TV 방송에서 제가 보다가 뉴스 채널에서 보게 된 건데 뉴스 채널에선 또 이제 이 며느리 편을 조금 들였는데 보다 못한 이제 전문가가 며느리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부잣집 본인 아버지가 조금 며느리 이제 장인어른이겠죠. 이제 사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이 돈이 굉장히 많고 그 부잣집 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며느리가 계속 이제 돈이나 뭐 명품백도 사주고 뭐 그랬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주게 된 계기가 이 남자 집이 좀 가난해서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사위 차를 사주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한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상견례 할 때 이제 차가 조금 너무 안 좋아서, 뭐, 제 표현으로 좀 하다면, 너무 후져서, 좀 부끄럽다. 격에 좀 맞지 않아서, 너네 집이 좀 너무 잘 살지 않니? 해가지고, 며느리가 돈을 줘가지고, 이제 또 차를 샀다라고 해요. 정확하게 이제 며느리가 차를 사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차를 사고서 이렇게 갔는데 또 여기서는 웃긴 게 그 장인어른이라고 하신 분이 꿈을 꿨는데 자신의 딸이 3년 후에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3년 후에 하자라고 장인어른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위 쪽에서 반대를 할 만 하잖아요. 예, 이야기 맥락으로 봤을 때.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러면 3년 후에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3년 후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이 가정에서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꿈에 나타났는데 이제 좀 안 좋은 꿈이래 가지고 병원 진료를 한번 받아봐라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라 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실제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치료비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월 300만 원씩 또 줬다라고 하고 또 뭐 차를 또 차라네 그 집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집을 해주고 뭐 그랬다라고 해요. 액수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도 굉장히 조금은 사위가 돈 많이 썼어요. 사위 집안에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건 마치 그 옛날에 그 유희 씨 나온 드라마 있잖아요. 예. 하나뿐인 내 편 약간 그 느낌 나는데 그 가족 중에 형제였나 이제 딸이었나 뭐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결혼 자금이 없다고 또 이 며느리에게 돈을 좀 요구를 해요. 예. 왠지 약간 비슷해. 물론 느낌은 틀리죠? 예, 느낌은 완전히 틀린데, 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또 돈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난중에 이제 차를 팔았나 집을 팔았는데 그 판 돈을 며느리한테 안 준 거예요. 꿀꺽한 거지, 자기들이. 그래서 배신감을 느껴서 며느리가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돈 다 주세요 해서 돈을 회수를 하고 그 가정에서 뭐 자동차는 이제 중고차 값 정도로다가 돌려줘가지고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남편하고 이혼을 할 게 아니면은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뭐 명품백까지 달라고 했다고요, 선물했던. 근데 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병원비는 돌려달라고 아마 안 했을 텐데, 만약에 돌려달라고 했다면 그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 집을 사드렸는데 집값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차값도 다시 돌려달라는 게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예. 물론 팔았으면은 판값은 뭐 며느리에게 미안해서라도 조금 준다든가 아니면 팔았던 돈을 뭐 준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걸 안 줬다라고 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뭐 배신감은 어쨌든 간에 느꼈으면은 자동차 값을 받고 뭐 집값을 받고 뭐 이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 좋은 백 사드릴게요, 명품 백이에요 이러고 드렸던 명품 백은 왜 다시 돌려달라고 한 건지, 그것도 결국에는 안 돌려주니까 남편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몰래 가져오게 시켰다라고 합니다. 예, 몰래 가지고 왔고요. 예, 이거는 근데 아들이 그냥 가져온 건가? 뭐 아무튼간에 사이가 좋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친정, 아니 친정이라네. 그 남편의 친정이겠죠.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이제 그 가족들이 조금은 너무 이제 돈을 빼먹어서 그것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 자신을 조금 너무 돈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배신감이 좀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자기가 이렇게까지 도와드렸는데 자기를 너무 푸대접을 하고 잘 해주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선물로다가 드렸던 명품백까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건, 그것도 나중에 남편한테 뭐 훔쳐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훔쳐가지고 나오게끔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이랬으면 사실은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하고는 헤어질 마음이 없어. 헤어질 마음은 없는데, 어머니 제가 여태까지 해드렸던 돈 다 가져오세요, 명품백 다 가져오세요. 이게 만약에 어머니라고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위가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 내가 여태까지 해줬던 돈 다 돌려주세요 하고 사드렸던 명품백 다 가져와요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굉장히 치졸하고 찌질한 사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돈이 굉장히 필요한 돈이면 모르겠는데, 뭐 몇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본인이 쓴 돈을 다 돌려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면 거기서 좀 끝낼 필요성이 있는데, 다 완전히, 아예 다 완전히 돌려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는 헤어질 마음이 없고, 결국에 남편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도 뭐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지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예. 나래도 그랬을 것 같아. 계속 맨날 같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줬던 명품백하고 돈 다 가져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빡치죠. 명품백까지 훔쳐가지고 가져왔는데 뭐 더 가져와라 자꾸 이러면 힘들지, 남편도. 그 나중에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또 며느리가 여태까지 했던 돈 다 가져오세요, 남편 보고 내가 빌려줬던 돈 다 받아와 자꾸 이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고소를 해라 해서 실제로 고소를 했어요. 결국에 이제 둘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남편하고 헤어질 게 아니면은 왜 그거를 자꾸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예 안 돌려준 것도 아니고 최소 한 60%에서 70%는 돌려줬던 것 같아요, 돈을. 병원비를 제외하고, 생활비 병원비를 제외하고, 뭐 집값이라든가 자동차 값 뭐 이런 거 한 최소 50%에서 한 70%는 돌려줬던 것 같아요. 명품백은 뭐 아예 그냥 다시 도로 가져왔고 훔쳐가지고. 예. 자기가 선물했으면 그 사람 거지, 내가 선물했다라고 해서 그게 자기 거 아니잖아요. 명품백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게 금액이 높다 할지라도 선물했으면 그 사람 거죠. 가져갔으면은 도둑질 한 거지. 그것도 남편을 시켜가지고. 예. 그 하물며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 며느리 편을 조금 들어주는 것처럼 남편이 너무하다, 남편네 가족들이 너무하다, 너무한 건 맞는데 적당히 돌려받을 생각해야지. 형편이 어렵거나 그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인데 어느 정도 다시 돌려받았는데 아예 뽕을 뽑을 정도로 다시 다 돌려받으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결국에 전문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나 이제 기자는 며느리 편을 좀 들어줬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그 전문가가 심지어 여자야. 근데 그 전문가도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해도
뭐 달라고 해도 적당히 줘야 된다. 이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돈을 그냥 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는 한정이 돼 있어야 된다. 너무 무한으로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물론 달라고 한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줬었던 며느리도 잘못했다는 거죠. 예. 그 얼마나 그 진행자들이 근데 그 며느리 편을 들었냐면 물론 며느리가 억울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을 결국엔 돌려줬단 말이에요. 명품백도 뭐 훔쳐가가지고 도로 가져가고. 근데 나는 사실 헤어질 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고 도망갔는데도 도로 그걸 찾아. 남편을. 그러고서 화해했다가 다시 자기 물건 다 돌려달라고. 그럼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니 이게 며느리가 하니까 그나마 이게 들을 만한데 만약에 사위가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치졸하고 찌질해 보입니까? 예, 돈 좀 있다고 사람이 말이야. 주지나 말든가 달라고 했다 할지라도 줬으면은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팔았을 때 뭐 돌려줘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그 돈이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돈이 없어서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면은 또한 남편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은 적당한 선에서 돌려받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100%를 다 돌려받으려고. 아, 왜 그런지, 아니, 그럼 남편하고 헤어지든가 왜 계속 살라고 하면서 그걸 다 돌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고소까지 해가지고 예, 지금 다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 돌려받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강제로 돈을 뭐 협박해서 받아낸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돌려줬기 때문에 이 시댁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 것도 맞지만은 결국에 일정 금액은 돌려줬기 때문에 아예 돌려줄 마음이 없는 그런 뭐 도둑질하는 집안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예. 한 80%를 안 돌려줬으면 모르는데 지금 최소 50%에서 70%는 돌려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본인들도 잘못한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며느리한테 돌려줄 마음이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돌려주는데도 한계가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 돈이 팔았다라고 해도 그게 뭐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자동차도 팔면은 중고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고값을 준 거고 집도 팔면은 그게 올랐으면 모르는데 안 오르고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두 배, 세 배 받고서 반값만 줬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동차는 내가 어디서 눈치를 챘냐면은 자동차는 당연히 중고값이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하루 이틀 탄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탔는데 그게 중고값이 안 되는 것도 신기한 거죠, 사실. 예. 그걸 며느리가 어머니 보고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자동차 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자동차를 돌려줬는데 이제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동차 살 때 들였던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샀던 돈을 어떻게 돌려줘? 걔네들이 돈이 없는데. 여태까지 며느리한테 받은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다 돌려줘도 자동차 샀던 돈은 줄 수가 없지. 생활비는 뭐 생활하느라 썼을 테고 자동차는 사준 거니까 며느리가 그거를 팔아서 준 돈이 중고값인 건데 왜 중고값을 주냐는 식으로다가 얘기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새 차가 아닌데 어떻게 중고차를 팔아가지고 새 차 값을 받아오냐는 거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돈을 쓰고서 갑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 사주고 차 사준 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팔았을 때 제값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제값을 다 줍니까? 최소한 집은 모르겠어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는 중고값이 될 텐데 어떻게 새 값을 줍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형편이 좋은 집이면 모르겠지만은 형편도 가난한 집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사줬어도 그게 몇 년 지나면 중고차 값이 될 텐데 좀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걸 또 이제 방송사에서는 며느리 편을 좀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은 그 전문가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적당히 줬어야 된다, 돈을. 주는 사람도 적당히 줬어야 돼. 그리고 적당히 안 준 거 억울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려줬으면은 8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받을 생각을 해야 돼, 사실은. 만약에 남편이랑 이혼할 거면 모르겠는데 남편이랑 계속 살 거면은. 그리고 내가 그 돈이 꼭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그 돈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굉장히 좋은데 왜 그걸 굳이 100%다 받으려고 했던 건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